중3은 가르쳐서 나가려고 하면 고등학생 돼버리니까 중2까지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기회 한 번 있어요. 근데 서인이 서윤이 2번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한 번에 되기는 쉽지 않죠. 뭐 십몇 년 동안 우리 학원에서 3차까지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차는 많아요. 2차는 뭐 한 명, 두 명씩 이제 가끔 한 번씩. 1차는요? 1차는 뭐 한 떨어지면 한 1, 20%가 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떨어지면 더 이상 거기에 있는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끝나요. 이제 다 떨어지는 순간 이 이제 수업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1차에서 떨어지면 너무 그럴 것 같아요. 24회 한국 중등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자, 참가는 누가 할 수 있다? 참가. 중2까지. 자, 중1에서 중2까지. 중2, 중3은 못합니다. 자, 목표 자체가 국제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무슨 말이야 이거? 정부 지원 정책이라는 거지, 그지? 정부 지원이다. 정부 지원. 다른 말로 뭐야? 공짜다, 그쵸? 자, 공짜다. 이게 공짜는 아니야. 사실 뭐야?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이 세금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과학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뽑아주세요 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자, 대회 개요. 한국 중등과학 올림피아드, 코리아 주니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등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생물학 올림피아드, 뭐 천문 올림피아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따로 존재해요. 근데 그 각각은 진짜 어려워요, 문제들이. 진짜 물리만 하는 애. 물리에 빠져가지고 물리 더 재밌는 물리 문제 없을까? 그러면서 막 이제 인터넷 뒤져서 막 대학교 문제 찾아서 막 푸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나가는 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손 대기도 힘들어요. 특이한 애들이 하는 거라서, 그지? 자, 근데 이제 중등과학 올림피아드 느낌이 어때요? 이제 중학교 과정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볼 만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는 국제과학원이죠. 자, 얘의 사업의 일환이다. 자, 얘를 위해 존재하는, 그죠? 얘를 위해 존재한다. 자, 과학인재발굴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KJSO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중학생 및 초등학생, 자, 이게 뭐냐면 KJSO 본 과정이 있고 예비 과정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은 예비 과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비 과정을 뭐 들은 적이 없죠, 그죠?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우수한 과학도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죠?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하는 거예요. 뭐야?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체 교육을 해요. 자, 국제 중등과학 올림피아드, 인터내셔널 IJSO. 매년 12월에 열리는 국제대회, 전 세계 50여 개국의 과학 영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축제장입니다. 대회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 과학 영재 교육자, 15세 이하의 과학 영재들이 참가합니다. 출전하는 학생들은 과학 전 분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한 분야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문화생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실험 수행 능력, 실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실험, 자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과학 올림피아드 유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과학에 대한 전 과정의 사고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1등한 금상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외국에 나가서 대회를 열어서.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일단 영어로 문제가 나는데 영어로 문제가 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언어 번역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죠? 자, KJSO 정규 과정 모집을 합니다. 자, 12월 기준 만 15세 이하. 그죠? 12월 기준. 왜냐면 국제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정신이 뛰어나며 과학 분야 분야에 흥미가 되는. 자, 흥미가 되는. 그렇죠. 흥미가 되는. 너무 하고 싶어야 돼요. 그죠? 하고 싶어야 돼요. 자,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 영재 교육 기관의 추천 전형.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다 의미 없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원만 하면 돼요. 자, 선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죠. 현재 여기입니다. 자, 여기 5월 초인데, 자, 6월 19일까지가 접수입니다. 접수. 자, 그래서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이제 접수 띠링 떠요. 그죠? 거기 접수를 하시면 돼요. 거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가, 1단계 평가죠. 그쵸? 자, 7월에서 9월까지 뭘 한다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요. 그죠? 교육 자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냐? 인터넷이죠. 온라인. 자, 한 번,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모이긴 해요. 한 번씩 이게 모이긴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물리.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물리나 화학. 자, 요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인터넷에 설명을 해줘요. 그 개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개념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내요. 자, 문제를 내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 있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해보긴 했죠, 그죠? 정부에서 하는 게 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이제 제출하면 얘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충분히 제출을 하고 충분히 맞추면 이제 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주는 거야.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네. 참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습니다. 자, 70명을 뽑습니다. 전국에서. 그럼 시험 전에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전에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아. 우리는 문제를 맞추거나 금메달이나 이제 메달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들께 보내주는 글에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선생님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과정, 중학교 1, 2, 3학년, 중학교 때 뭐를 자기가 풀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도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그 이후에 머리 회전, 자기가 이제 도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자, 그거를 뭐라고 했죠?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가소성. 자, 우리가 이제 뇌가소성이 이제 활발하게 우리 뇌에 어떤 연결이 일어나는 시기에 중학교 때 그때 만약에 뒤에 다 적어놨어요.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표로 더 똑똑해지려고.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그 특이점이 지금쯤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자극을 줘야 돼. 머리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자극을 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단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학교 수준. 자, 중학교 수준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약간씩 도움을 주겠죠. 개념을 이제 이해 안 되는 건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패스했어. 자, 한 명도 여기서 패스를 못한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여기 문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몇 명이 얘를 패스를 했다? 한두 명이 패스를 했다? 그러면 2단계 문제들도 볼 수 있죠. 그 친구가 2단계 문제를 받아오면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10년 넘게 제천에서는 3단계를 패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최종 목표는 2단계까지 패스다. 그죠? 2단계 패스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이렇게 한 20분, 30분 정도의 어떤 개념 몇 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서 주말에 제출.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 봅니다. 자, 얘는 오프라인. 간다라는 거죠. 어디 갑니다. 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뽑히면 30명. 뽑히면 3단계. 3단계. 자, 3단계. 자, 얘는 IJ에서 그쵸? 3단계 교육 내용 평가. 자, 얘는 주말 학교. 무슨 얘기야? 배우러 간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직접 알려줍니다.
직접 이제 알려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간 애들이 없다 그랬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간 애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 10명 내외 선발. 자, 10명 내외 선발되면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 자, 대표를 이제 얘가 가서 직접 가서 훈련을 하게, 단체 훈련을 하겠죠, 그죠? 그 10명 중에 6명을 선발합니다. 자, 선발하면 얘가 우리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딜 갑니까? 자, 이제 한국 대표로서 자, 그 IJS가 열리는 개최지 그 나라에 갑니다. 그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그죠? 올림픽처럼. 올림픽처럼 맞아요. 올림픽처럼 딱 가면 거기 중국 대표, 일본 대표 뭐 이렇게 미국 대표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와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못 갑니다, 그죠? 못 갑니다. 전국에서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죠? 전국에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70명 내외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70명 여기는 패스를 해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요? 70명은 패스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전국에 있는 똑똑한 애들 다 이걸 하진 않잖아. 그치. 그치. 관심 있는 애 몇 명, 뭐 그냥 우연히 그냥 한번 하는 애, 뭐 이런, 그치? 그래서 1차는 그래도 반 이상은 패스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다 선생님이 일단 집어 넣으시는 거죠, 1차까지. 왜 1차까지 무조건 해야지, 같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할 겁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근데 그 1차 온라인 시험 때 막 누가 AI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몰라요. 이 전까지는 이제 AI를 안 썼거든. 없었잖아. 네. 근데 뭔가 있겠죠. 뭔가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냥 핸드폰으로 재미가. 그쵸. 뭔가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그죠? 뭔가.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그죠? 그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제한 시간이 있을까요, 문제 푸는데? 시험이니까 시험은 항상 제한 시간이 있죠. 시험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넉넉한 편입니다.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쭉 한 7, 8, 9, 3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9월 말에 시험. 자, 3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12월 말에 시험. 3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못 간다고. 그죠? 어차피 못 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답. 주말 학교. 자, 주말 학교. 자, 이게 3차까지 패스하면 이제 주말 학교 가는 거지, 그지? 주말마다. 될것 같아. 이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자, 지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지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서를 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냥 지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아마 이거 영재 교육기관 추천자는 아마 1차 그냥 프리패스일까? 프리패스가 뭐가 있어요? 프리패스가. 저는 제 중에서 하는 것밖에 안 해가지고. 자, 그쵸. 프리패스, 1차 프리패스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전부 다 이제 동의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 PDF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풀고 자기가 푼 거를 다시 PDF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것도 뭐 스캔을 하든 종이로 풀어서 스캔을 해서 PDF로 만들어서 보내도 되고. 문서 작업을 해서. 그 문서 이제 자기 손으로 보통은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손으로 써서. 손으로 써서 스캔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9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 그쵸? 자, 참가 있죠. 참가하면 뭐가 있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상승한다. 그죠? 그렇겠죠. 자, 전형용 교육비, 국제대회 참가비 무료 세금이다. 무료겠죠. 무료겠죠. 세금이, 그죠? 자, 현직 대학 교수, 과학고 영재, 중고등학교 교사 등을 자주 봐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나가서 이제, 여기 과학고 영재고 이제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시험도 보고 막 이렇게 몇 번 이제 교육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면접 봐. 그렇지, 과학고나 영재고에 지원했는데 면접 보러 딱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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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합격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죠? 아무래도 얘는 과학 쪽에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 것도 다 참가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다라는 게 바로 보이잖아. 아는 사람이. 그죠? 자, 그렇다. 생태학, 분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죠?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몰랐어요.
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청 시 이 기재를 하면 여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지?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장학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로 소통. 솔직히 말해서 뭐 국가대표 정도 되면은 선생님 생각에 그냥 영재고는 바로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 있을.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 그죠?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예비 이게 초등학생, 그쵸? 초육 애들은 KJSO 나가기 전에 먼저 교육시키려고 한 게 이제 여기 프리 과정이에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프리 과정 아니에요. 우리는 정규 과정 신청이에요. 초등학생이 지원서 없겠어요. 오케이. 프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국제 중등 과학 올림피아드를 한번 보자. 국제대회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네요. 자, 국제 중등 과학 올림피아드 세계 과학 영재 조기발 과학자, 과학 영재 교육자, 과학 영재들을 친선 목적으로 만 15세 이하, 6명 이하들이 출전하며 각 분야에서 물리화학, 생물학 중심이다. 물리화학, 생물학이 그냥 기본이에요.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이제 나머지 천문이나 이런 지질 뭐 이런 거 다 섞어놓은 게 지구과학이라서 물리화학, 생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한 번씩 뭐 천문학 조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차례 실험. 자, 시험이 객관식 있고 주관식 있고 3명 1조. 그래서 6명인가 보네. 그죠? 3명 1조에서 2팀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 경시대회이다. 현재 세계 유일의 중등부 과학 올림피아드 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IJS 규정에 따라 자, 정치 외교 관련은 없다. 뭐 하는 거죠. 대회 목적.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1회, 2회, 인도네시아, 브라질, 대한민국, 이란, 인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보츠와나, 카나다, 독일, 프랑스, 태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왜 이름 안 해요, 그죠? 3번이나. 인도네시아, 그죠? 자, 우리나라 저거 잘해요. 우리나라 한 2번 1등 했네요, 그죠? 자, 뭐 사회통합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이 시험을 보고 뭐 실험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죠? 실험도 하고 이렇게 뽑는 게 KJSO. 자, IJSO. 자, 그래서 불가리아 2026년. 근데 우리는 2027년 목표로 가겠죠, 그죠? 네.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았나 봐요. 자, 프리 과정은 초딩 과정, 그죠? 우리는 이제 정규 과정을 할 거예요, 정규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을 봅니다, 그죠? 3단계까지 하면 이제 국가 예비 상비군, 그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자, 물리. 자, 물리가 뭐라 그랬죠? 물리학? 힘. 힘. 질량. 에너지. 오케이.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자, 물리학은 뭐다?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프린키피아, 뉴턴이 설명한 거죠. 자, 물리학은 자연 현상의 수학적 원리, 그죠? 자연 현상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자, 학생들이 자연 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알려줄 겁니다. 다양한 상호작용, 수학적 이해, 그래서 이제 기릅니다. 화학은 뭐죠? 화학은 뭐 하는 거죠? 그 원소 가지고. 그치. 원소가 이제 물질이죠. 네. 자, 이 세상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질이거나 에너지거나, 그쵸? 자, 화학은 특히 물질과 물질의 변화죠.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 그쵸? 탐구하는 학문이다. 물질의 구조, 성질, 변화 등을 중시합니다. 자, 깊이 있는 화학 학술을 위해 물질에 대한 과학 기본 법칙이나 실험 등에 대한 맥락을 따라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론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나가는 거 뭐 있지 않았나? 뭐 있었죠? 뭐예요? 내 안에 아이 안에 거장 찾기. 아이 안에 거장 찾기. 네. 아이 안에 거장 찾기 뭐 그런 것도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건 언제예요? 그거 여름 때 할 거. 여름 때. 2학년은 여름 때 하고. 지원할 거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이 안에 도움이 거장. 될 것 같아요. 그쵸. 도움이 돼.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거의 어느 수준까지 가면
다 이제 과학고 영재고 선생님들이에요. 그럼 이제 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합격자의 남자가 많네요. 난 남자. 아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남자들이 좀 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보다는. 자 생명과학은 생명 그렇죠. 생명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찾는 거지, 그렇지?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자,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물에 관한 기본적이고 간단한 지식부터 시작해서 생물의 관계, 원리와 법칙. 자, 원리 법칙 다 원리 법칙이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 풀이는 초딩, 그죠? 얘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내용을 배운다. 자, 정규. 자, 1단계는 중학교 수준. 자, 1단계. 우리 일반적으로 중학교 수준. 자,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 과정, 우리는 지금 중학교 교과 과정은 다 했어요. 1차원 운동이 뭐예요? 자, 1차원 운동이 등속도 운동, 속도 일정, 뭐 이런 거예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3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이게 3개죠? 그럼 똑같죠?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힘의 합성. 같은 방향의 힘을 가하면 더해진다. 알짜임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스칼라와 벡터. 단위량.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내는 양이고, 벡터는 방향. 오케이,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1과 1은 뭐예요? 1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1은. 에너지의 근데 1률은 1초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파워가 1률이에요, 파워. 저 전하와 정전기 저 진짜 못하는데. 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화 왜 이렇게 전하, 많아요, 전화 저기? 전력이, 전류가, 전기회로 이거 많이 했죠, 우리, 그죠? 전기회로. 왜, 소리는 뭐야? 전하와 자기장, 온도와 열, 파동. 파동 이제 3학년으로, 그죠? 파동, 이거, 그죠? 맞아. 마루와 골, 뭐 이런 거. 속력, 소리의 성질, 빛의 반사. 자, 화학은 이제 물질의 분류. 뭐야? 순물질, 오늘 지금 시험 본 거, 그지? 그거예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그치? 주기율표 우리 다 외웠죠. 그렇죠. 물질의 특성. 내가 틀린 거. 틀린 거.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맞은 거.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의 분리. 6학년 때 그렇죠. 혼합물의 분리.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 뭐 공유 결합, 뭐 이런 거. 자, 화학 변화,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화학 반응의 법칙, 중화 반응과 산화하는 방법, 중삼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게? 중화 반응. 자,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배설계, 감각계, 발생과 생식. 자, 신경계, 세포 분열, 식물의 호흡, 멘델의 유전 법칙, 진화론, 이런 것들, 그죠? 할만한 거 같죠, 그죠? 네. 이거 할만해요. 거의 다 알고. 거의 다 알고 있죠. 우리 거의 중학교 과정은 거의 했으니까. 자, 중학교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를 패스했다. 그러면 2단계. 자, 2단계는 일반적으로 살짝 고등과정이에요. 고등과정이에요. 고등과정. 고등학교. 자, 1단계 교육과 마찬가지로 과학 개념은 전반에 걸쳐 학습하지만 1단계 교육에 정량적으로 심화 내용을 학습합니다. 자, 여기는 개념 위주. 여기는 뭐야?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복잡한 계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자, 계산이 필요한 학습 내용이더라도 이제 계산 자체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2단계에서는 각 개념이나 법칙들 사이 관계를 이해하고 정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여러 조건을 정의했을 때 변화 과정. 자, 이를 통해 학생들은 중학교 과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학까지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까지 거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1차는 중학교 과정. 근데 계산 뭐 어렵지 않다. 2차는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계산은 중학교 수준의 계산, 뭐 이런 거예요. 자, 상대 속도, 마찰력과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뭐야?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 그죠? 오케이. 다 역학적 애널이 뭐죠? 탄성력. 스프링. 돌아오는 힘. 고무줄 이런 거죠. 탄성 포텐셜. 운동량.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뭔가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전하와 전기장. 전류가 흐르는 이유 뭐 이런 거죠. 전력. 전하와 자기장. 압력, 부피, 열팽창. 열팽창 했잖아. 그죠? 열팽창 열심히 했잖아. 자, 파동의 성질, 정상파, 전자기파, 평광, 거울과 렌즈. 자, 물질의 양을 따집니다. 양론이라고 해요. 용액의 농도 따지는 거, 그죠? 농도.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밖에 안 배웠죠, 우리는, 그죠? 근데 이제 농도의 종류가 많아요. 몰 농도, 몰랄 농도, 뭐 이런 거, 그죠?
자, 동적 평형 상태. 자,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원자 모양. 원자 모형은 뭐 1학년 때부터 나옵니다. 이온결합과 공결합. 얘도 1학년. 자, 생명과학. 신경계, 골격계, 내분비계, 면역계, 사람의 유전. 자, 얘도 고등학교 1, 2학년 생물입니다. 이렇게. 내분비계. 우리 2단계 했어요. 자, 2단계까지는 패스를 하는 애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그지? 자, 3단계. 3단계. 리디안이 뭐야? 자, 그러면 1단계 중학교였어요. 2단계 고등학교였어요. 3단계는 대학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네요. 자, 2단계 교육을 마치고 3단계 교육 선발 시험. 자, 목표 심화됩니다. 심화.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책을 딱 보면 이거 내가 배운 내용인데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난이도와 깊이가 다른 거야. 내용 똑같아요. 자, IJ에서 실러버스 나머지 내용까지 포함해서 학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때부터는 주말에 나가서 직접 이제 교수님한테 직접 배운다는 거지, 그지? 교수님이나 영재고 과거 선생님한테요. 법칙 적용. 자, 물리학, 각도와 라디안 사이 관계. 자, 관성력, 관성의 크기. 자, 원운동, 단진동, 토크. 자, 이거 자체가 이제 고3 물리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만일력, 케플러 법칙. 탈출 속도, 전기 포텐셜, 전자기 유도, 교류,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법칙. 물리가 제일 세 보여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만 들어봤어요. 화학, 혼합기체. 야, 기체가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 간의 상호작용, 결정의 입체 구조, 용액의 총괄성, 주기적 성질, 화학 반응 속도, 뭐 이런 거, 화학 전자 전기분해. 자, 생명과학은 소화, 호흡, 배설, 세포, 소기관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나오는구나. 물리가 제일 어려워요. 네, 그 다음이 화학. 생물은 그냥 똑같은 것만 계속. 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느낌 알겠죠, 그죠? 지원서 빨리 써서 내요? 아니면 그냥 좀. 그냥 미리 써서 내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미리 써서 내고 기다리세요. 사회통합은 무슨 대상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회통합. 그러니까 1단계 프리패스 뭐 그런 거 주어지는 게 있어요. 장애인 같은 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달보기인.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아이스크림 문제. 아이스크림 문제. 요거 맞죠? 요건가? 안 했어요. 자, 1단계 온라인. 자, 1단계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죠? 온라인으로. 자, 개념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설명하고,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쭉쭉 풀면 되고, 똑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매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홈페이지에 제출 잘하세요. 그죠? 제출 잘하세요. 뭐 두세 번 빠져도 뭐 합격하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KJSO. 자, 이런 식으로 다 있네요. 그죠? 1주차 언제 마감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마감일, 뭐 교육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번. 자, 2단계. 서울대학교, 서울대 가서 시험 봅니다. 서울대 가서.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자, 이게 옛날이죠. 옛날 자료입니다. 옛날 자료.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자, 옛날에 뭐 서울대학교에 직접 시험을 봤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공통. 자,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다. 이건 뭐 아까 했던 얘기고. 자. 저거. 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자, 알죠? 이거 자, 요 상황에서 에라토스 테네스의 방식에 따라 지구의 크기를 구하시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먹었어요. 엎드려요.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 강의가 또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요게 뭐냐면, 요게 과제예요.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지구의 크기가 부피예요? 지구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구의 크기면은 지구의 뭐 반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지구의 지름이 얼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반지름 있으면.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지구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 크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꼴의 크기 보통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냥 지름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구의 그거 반지름은 360대 2어이다. 7.2는 그 전체 둘레
언니 네. 기억을 하네? 저기 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뭘 써야 돼요? 자, 시간 써야 조건을 돼요. 먼저 써야죠. 조건. 자, 태양빛은 어떻다? 순식이다. 태양빛은 나란하게 들어온다. 직접이 나란하게 오류가 입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태양빛이 지구는 완전 완전한 구이다. 완전한 구 상태다. 측정에 오류가 라는 없다. 조건, 그쵸? 측정에 오류가 없다. 좋아요, 그런 거. 측정에 오류가 없다면, 측정의 오류는, 무시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CNA 우물의 밑바닥이 보일 때, 그죠?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자, CNA 우물의 바닥이 보일 때,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 첨탑과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7.2도다. 그죠? 얘가 햇빛이 나란하니까, 그죠? 얘는 지표면에 수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C네. 그죠? 수직으로 들어오고 얘는 뭐야? 비스듬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요 그림자 끝과 C를 이렇게 연결하면 7.2도. 지구 중심각은 얼마다? 억각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걸 다 써야 돼요. 서술. 이게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증명과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구 중심각은 억각의 원리에 의해서 중심각이 7.2도가 되고, 자, 그러면은 얘가 7.2도니까, 자, 뭐에 의해서?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원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에 비례한다. 그렇죠? 호의 길이는 7.2 자, 원주의 자, 각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각도. 그죠? 각도. 그죠? 네. 그래서 7.2도 대 360도는 그치? 네. 자, 여기 돌았을 때 한 바퀴는 뭐? 자, 여기 925죠? 925 대 전체 X. 자, 전체 X. 2파이 R이죠, 이게. 네. 2파이 R과 같다. 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식이에요. 얘를 우와. 풀죠.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자, 360 곱하기 얼마예요? 925는 7.2 곱하기 2파이 R. 자, 그러므로 2파이 R. 자, 원의 둘레는 7.2분의 360 곱하기 925km다. 라고 쓴 거지, 그지? 우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돼? 5, 7, 3, 50이죠, 딱, 50, 그죠? 네. 50 곱하기 925. 자, 이렇게 해서, 594에 46,250k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주는 42,950km입니다.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오케이? 원주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쵸. 지구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원주를 알려주면 크기가 나온 거잖아. 네. 또는 반지름, 원주는 얼마고 반지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쓰는 게 뭐다? 논술의 과정입니다. 자, 자신의 설명을 조건,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쭉 풀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과제 2. 아리스타쿠스의 방식을 따라 달의 크기를 구하시오. 뭐 있겠죠, 그죠? 점 내리는 거 닮은 꼴 삼각형. 뭐 그렇게 삼각형에 닿는 거 달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 뭐가 줘요? 여기 각지름 눈으로 봤을 때 그죠?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각도를 줘요. 세타. 자, 그럼 여기다 각도를 주고 여기다 이제 동전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자, 여기서 동전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달까지의 거리 R이라고 해가지고 달의 크기 재는 거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를 할 거예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죠? 수학.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야 돼요. 그림도 그리고 그러므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쵸? 뭐와 뭐에 대응하는 변의 비율은 같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답. 에? 관제 3이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실 교과 과정에 있는 거잖아. 이 3번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런 거.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시오. 태양의 크기? 태양은 어떻게 알지? 자, 속력 구하는 거. 등속도 운동, 그죠? 뭐 문제가 누가 몇 좀 미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하루에 이게 다 내야 일주일.
일주일에 저걸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푸는 겁니다. 됐네요, 그죠? 너무하다.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쉽진 않겠죠, 그죠? 능력선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아,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주시나요? 뭐 설명을 해주죠. 설명해 줍니다. 모르는 문제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설명을 다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뭐 따로 시간을 한 번 더 내서 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과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에 있는 이 신경이 발달할 때 충격을 받아서 이거 쉽잖아 뭐 대충 외우면 다 맞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얘한테 자극을 푹 줘가지고 넌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거 제출하는 게 시험 기간이랑은 안 겹치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기간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뭐 선택하세요. 그냥 시험 기간에 뭐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제출하세요 이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출할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은 뭐 기말고사 굳이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다 맞추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자, 요런 인공위성의 회전,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저거 문제 내시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이스크림 문제.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이스크림 문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쉬세요. 저게 뭐예요? 어떤 멀티모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재미나이가 더 좋고 뭐 이런 장단점. 그래서 여러 가지 AI를 쓰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KJS 도전의 진정한 본질. KJS 도전 왜 하는 거냐? 왜 해? 고등학교 원하는데 가. 그쵸. 공부를 잘하는. 자, 지금은 AI 시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사실 1도 쓸모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식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인식론. 자, 무엇을, 왜와 어떻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왜 그래? KGS를 하자가 아니라, KGS 왜 해?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이런 거에 대한 내용. 자, 특히 여러분들 나이, 중1, 중2, 중3. 자, 요 시기의 신경가소성. 이게 뭐라고? 신경이란 뇌신경 자체가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시기가 아기 때하고 중학교 때 이게 2차 신경가소성 시기야. 그 다음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봤어요. 그치. 내가 발달하고. 내가 발달한 시기가 태어나고 나자마자 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2차. 근데 지금 머리를 많이 쓰는 훈련을 해둬야 된다는 거야. 많이 연결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어려움, 충분한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적절하게 쉽고 반복하면 해결되는 문제잖아. 그러면 뇌가 안 자라요. 내가 에너지를 최적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암기로 끝낸다고. 하지만 깊이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지적 회복력. 이거는 뭐냐면 뭐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뭐죠? 상처 같은 걸 받았을 때 잘 돌아가. 그렇죠. 특히 앨런 머스크 얘기 알아요? 앨런 머스크가 로켓을 쐈잖아, 그죠? 스페이스 X. 스페이스 X를 시험 발사를 했어요. 3차, 4차 계속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나 자기의 돈을 다 썼을 거 아니야. 더 이상 투자를 못 받아요. 자기 돈도 다 썼어요. 이제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한 번을 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을 쏘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품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야죠. 그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수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면 더 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실패했던 로켓 부품들을 다 분해했어요.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써올 수 있게 됐지.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막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할 거예요. 자, 시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100점 맞을 거야 했지만 과학에서 틀렸고 수학에서 틀렸잖아, 그지? 틀렸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지? 다음에는 이렇게는 안 틀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거야.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거였다. 실패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야. 수없는 실패를 가뿐하게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회복 탄력성. 자, 미래를 위한 과학적 각성, 종단 연구. AI 시대의 공부란, 학습이라는 건 뭐냐? 이제 사고, 선생님 사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14세 학생들, 그죠? 얘네들, 메시지, 파인만 교육 철학, 신경 가수성, 방금 얘기했죠? 회복 탄력성, 마지막이 하네스입니다. 하네스가 뭐예요? 개 목줄 같은 거죠, 그죠? 개 목줄 같은 거예요. 하넷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가소성과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훌륭한 두뇌를 갖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연결을 하나. 그치. 그냥 여기가 있는데 나는 인류를 멸망시킬 AI를 만들래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원자폭탄을 터뜨려 볼래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네스는 뭐예요? 하네스는 목줄. 어떻게? 얘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 이겁니다. 환경 조성. 이거 뭐냐면 AI가 굉장히 뛰어나. 근데 이 뛰어난 AI에게 적절한 환경에 제어를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탄생하더라 이거지.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죠? 자, 학생들도 하네스 환경을 잘 조성해라. 자,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옛날에 알고 계셨다는 거지. 맹모 삼천치교. 알아요? 아니요. 그래요? 자, 그리고 맹자 엄마가 맹자 알죠? 네. 그죠? 옛날 중국의 훌륭한 성인. 자, 맹자 엄마가 뭐야? 처음에는 애를 키웠어. 애를 키웠는데 시장 통해서 키웠어. 시장에서 키우니까 어떻게 되더라? 애기가 시장에서 키우니까 애기가 집에 딱 와서 애기가 뭐야? 이거 3만 원에 이 2개 막 이러고 있다는 거야. 뭐가? 환경이 학생을 학습시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애기를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다른 데 이사를 간 거야. 다른 데 이사 갔는데 다른 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 다른 데는 농사를 져. 농사를 지니까 이제 농사에 관련된 것만 보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위해서 어디로 가자? 이제 학교가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지. 나는 공부해야지라는 의지가 있잖아. 의지가 있어. 근데 이 의지대로 되는 걸 본 적 있냐? 없습니다, 선생님. 맨날 뭐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되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여자애들은 잘 안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머리를 잘라요. 대머리로. 머리방을. 그만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거야. 이제부터 나는 공부만 할 거야. 이런 거지. 자, 이제부터 나 대머리를 잘라. 자, 나는 이제부터 공부만 할 거야. 나 이제 한번 망해봤어.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마음 다잡고, 그죠? 공부만 할 거야. 한 달 못 갑니다. 한 달 못 갑니다. 선생님은 10년 넘게 그걸 계속 봐왔어요. 후회할 거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행동을 하지만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얘가 아무리 의지를 이제 가지더라도 환경 변화가 없어. 집에 가면 게임용 컴퓨터가 딱 있고, 그죠? 침대가 있고 내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에 게임이 쫙 깔려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나는 공부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책을 딱 피면 핸드폰을 쓱 꺼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게임. 그치? 컴퓨터를 켜기 시작한다는 거야. 왜? 환경이 뭘 결정한다? 환경이 얘의 행동을 결정해. 얘 이 행동이 자신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근데 최초의 시작은 결국 뭐야? 환경의 자극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하네스라는 거지, 하네스. 그러니까 뭘 하자? 의지를 막 대머리 깎고 막 의지를 하지 말고 내가 실패하게 된
이유, 환경을 찾으라는 거야.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만 잡으면 자꾸 내가 너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재미없고.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으니까 뭐 한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쇼츠를 보는 거야. 쇼츠를 보면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잊는 거야. 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끊어내려면 뭘 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유튜브를 지워야 돼. 뭐 유튜브를 지우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그냥 처음에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두든가. 그렇지?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내 방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딴 데 갖다 놓고 오든가. 그렇지? 거실에 딱 놓고 오든가. 그러면 이제 얘는 눈에 안 보이면 이걸 할 확률이 줄어들거든.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아예 어딜 가든가 아예 스터디 카페나 자작 스터디 카페나 그렇지. 딱 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눈치가 좀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 사람들이 다 공부하면 나 혼자 핸드폰에 꺼내서 이거 보기 좀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환경이 중요하다고.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네스 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여러분들의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거야. 맨모 삼천지교 이미 옛날에 다 밝혀진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통념의 해제. 자, KJSO의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 사고 그죠?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원래 예전에는 이런 대회 나가면 학생부 한 줄 적히고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주고 막 입시 경쟁에 뭐 나의 자원이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어. 이게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에 참가하는 사람이 팍 줄었어. 왜? 어차피 과학고나 영재고에 이걸 쓸 수 없어. KJSO에 내가 참가했다는 걸 쓸 수 없어. 그러면 뭐하러 참가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모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이해는 뭐다? 이거의 목적 자체가 입시를 위한 게 아니라 학생의 뇌 발달을 위한 것이다. 그죠? 자, 교육신경과학, 인지심리학, 과학철학의 교차 지점에 KJSO를 분석할 때 정적인 지식 도구가 아니라 자, 지금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 자, 뇌가 바뀔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기 2차. 그죠? 자, 얘의 실패에 대한 심리적 면역 이게 뭐죠? 회복 탄력성이야. 무조건 실패할 거야. 하지만 나는 좋은 거 배웠네. 그리고 다시 공부할 거야. 그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돼. 평생에 걸친 지적 각성을 점화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인지의 단련장이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고 뭔가 깨우치면 이것도 재밌네. 이런 거 하기 위한 단련장으로 쓸 것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특히 중요한 건 현재예요. 인공지능. 자, 매년 KJSO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KJSO 매년 안 했어요. 언제 했냐? 학생들이 좀 많고 학생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 많아. 그러면 KJSO 좀 하면 되겠다. 그때만 했어요. 매년 하지 않았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갖고 있는 자료 자체가 2,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 그렇지. 똑똑한 친구도 많고 선생님의 딸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혈연 아니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돼. 내가 다 이걸 한 학생이 수십 년 있었잖아. 그치? 얘네들이 다 대학교를 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한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뭐가 제일 의미가 있었냐? 그러면 대부분 KJSO 한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래요. 어려울 거예요. 못할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돌리라고 했죠. 부모님들 중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예요?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영재고나 갖고 안 갈 건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 친구 빼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 같이. 그치?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는 뭐야? 미지의 변수. 자, 변수가 변할 수 있는 x죠, x. 그죠? x 또는 네모. y는 ax. 이거지, 그지? 얘는 상수, 얘는 변수, 그죠? 미지수, 변수. 알 수 없는, 변할 수 있는 숫자. 자, 끈질기게 씨름하는 능력. 학문적 영재만의 사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애들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점점 길러진다. 이제 앞으로 AI 시대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거를 하는 애들은 AI를 다룰 것이고 이거를 못하는 애들은 AI에 종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보는 걸로 끝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용하는. 그치? AI를 다뤄서 내가 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해결을 하고, 그치? 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사고.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생각. 이 깊은 생각에 AI는 뭐야? 도움을 주고 내가 더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치? 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쓴다고. 사고가 어려우니까 얘한테 대신 사고를 하게 해줘. 이러면 이 사람의 이제 뇌는 어떻게 될까? 계속 사고를 안 하게 돼. 왜? 더 편한 걸 찾게 되거든. 인간,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애가 수천만 년 동안 선택되어 왔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진화된다? 생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된다고. 그러면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는 깊은 생각을 해서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애들은 그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나뉠 것이다. 나뉠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로 소수와 다수. 나눌 거다. 얘가 다수가 되지 않을까? 그쵸? 그치? 얘가 다수가 될 거고 얘가 소수가 될 거고 이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일 거고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얘가 더 좋냐 얘가 더 좋냐 라는 거는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야. 얘는 대신에 자신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 얘는 자신의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거야. 오케이? 아까 하네스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은 뭐야? 하네스 자체를 구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는 하네스 안에서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AI의 가장 큰 화두는 하네스예요. 어떻게 하네스를 잘 구축해야지 A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작동을 하는가. 여러분 AI 많이 써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딴소리예요. 그렇지. 그 환경, 하네스를 잘 구축하니까 뭐다? 기존보다 굉장히 10배, 100배, 조건 몇 개 추가한 거밖에 없는데 결과가 훨씬 달라지더라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클로드라는 AI 그 회사가 있잖아. 그 AI 회사의 소스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실수로. 소스로 공개되어서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본 거지 그거를. 얘는 하네스를 어떻게 구축되어 있냐. 뭐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알아낸 거지. 자, 그래요. 자, 메달 사냥. 자, 우리는 메달이 목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뇌를 발전시키는 게 목표예요.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10몇 년 만에 한 명의 국가대표가 나오면은 좋은 거고, 그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KJSO, 미래, 과학, 혁명, 회복력, 문제 해결, 물리적 우주의 깊은 지적 참여, 자, 인지 근육 형성, 자,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신경 가소성, 회복 탄력성, 하네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개념. 신경 가소성. 우리 뇌는 변합니다. 근데 특히 가장 발달할 때가 태어나자마자, 두 번째가 지금. 지금. 이제 고등학교 되면 거의 굳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해도 안 고쳐져요, 잘. 지금 정도 잘 자기가 어떻게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걸까를 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먼저 중요하죠.
근데 깊이 생각하고 원인과 결과를 잘 따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경이 잘 자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실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실패를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무너져요. 크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짜잘하게, 그죠? 짜잘하게 몇 개 더 틀려서 몇 개 더 틀렸네, 짜증나.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죠? 또 틀렸네, 내 핸들 또 틀렸네. 그건 괜찮잖아, 그렇지? 나중에 크게 무너지면은, 그죠? 계속 이기다가 크게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작게 회복을 많이 해.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죠? 마지막 하네스는 환경에 대한 얘기 했죠, 그죠? 요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되게 많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자, 일반적으로 뭐 공식 암기, 뭐 정의, 표준화.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은 이런 식이다. 외워서 숫자 집어넣고 맞추고 표면적인 암기해서 맞추는 거다.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다. 인식 논정 한계가 있다는 거야. 표준 교육 과정이 공식을 고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KJS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법칙으로부터 얘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죠? 요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논술로 이렇게 적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시, 얘는 예시입니다. 예시가 쭉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공부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나와요. 관성, 자, 뉴턴의 관성의 법칙 나와.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관성이 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인가? 왜 첫 번째 법칙이 되어야 되는가? 이 관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거를 자꾸 궁금해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와 어떻게는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면 어느 순간 깨우쳐져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답을 해주죠. 그렇게 얻은 지식은 여러분들의 뇌를 써서 얻은 지식이 아니죠. 선생님이 이 과정을 엄청나게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선생님과 같은 과정의 뇌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한 달 동안 고민해서 알아낸 건데 이걸 쉽게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 걸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냥 안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얘네들이 고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나 똑똑한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스스로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답을 그냥 주는 것보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한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교과 과정이 아니라 한 단계 위의 사고 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뇌를 쓸 수밖에 없거든. 그치?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쵸. 요렇게, 실질적으로, 요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요렇게 다르죠. 그쵸? 자, 얘가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걸 선생님 이거 어디 책에서 갖고 왔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거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냈어요. 자, 일단 선생님은 수업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죠? 네. 10년 넘게 학생들의 학습 능력, 사고력을 진정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선생님 과학 쪽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과학적인 뇌인지 과학이라고 있어요. 뇌의 작동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찾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A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얘를 다 찾아본 거에 어떤 느낌은 알아.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얘가 전공이 아니잖아. 선생님 전자공학 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얘가 전공이 아니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 하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 자, 근데 AI한테 뭘 했어? 가장 최신 학습 관련 논문,
뇌인지과학 논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고력 과학 논문, 교육과학 관련 논문을 찾아. 그죠? 그러면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딥 리서치가 있어요. 딥 리서치. 그럼 자료를 쫙 찾아줘요. 한 20장 쫙 찾아줘요. 논문을 쫙 찾아줘요. 그 논문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 클로드한테 줘요. 그거를 클로드한테 딱 줘요. 그럼 클로드가 얘를 딱 읽어요. 자, 얘를 보고서로 작성해줘. 그리고 나의 생각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KJSO와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싶어. 자, 그렇게 했을 때에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냅스. 그래서 뇌인지학. 그래서 뭐 신경과학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학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논문에서 증명된 내용들로 이제 결과를 낸 겁니다. 청소년의 뇌는 12에서 25 사이에 강렬하게 가소적이다. 가소적이라는 건 뭐야? 바뀐다. 그죠? 쉽게 바뀐다는 거야. 이때 잘해야 된다. 그죠? 이때 잘해야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인지 습관과 신경 경로는 성인 뇌의 근본적인 아키텍처로 그대로 새겨진다. 그죠? 그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KJSO의 극단적이고 다학제적인 엄격함에 청소년 뇌를 노출시키는 일은 그죠? 공격적으로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직한 어려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직한 어려움. 생산적 분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 요 어려움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교차 연습.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랑 다 비슷해요. 근데 가장 최신 논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교차 연습. 한 가지만 너무 하지 말라. 물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화학을 해라. 화학을 하다 너무 힘들면 뭐 영어를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섞어, 그지? 나중에 섞어서도 생각해보고. 자, 인출 연습. 인출 연습 뭐죠? 백지 테스트. 백지 테스트.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백지가 쫙 있잖아. 그 백지에 이 문제 풀이 과정을 내가 쭉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쫙 적어봐라. 그죠? 딱 적어봐라. 자, 계속 선생님이 학습에 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학생들은 자, 여러분 지금 눈으로 봤죠? 선생님 설명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한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내가 저걸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는 게 아니고 뭐야? 설명한 걸 본 거죠. 여러분 뇌에는 없어요. 그냥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돼요? 다시 백지 테스트를 하거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치?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인출, 꺼내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공부라는 거야. 집어넣는 게 공부가 아니라 꺼내는 게 공부라는 거야. 꺼내보면 이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밝혀진다는 거야. 그치? 집어넣는 건 내가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자, 그래서 꺼내봐야 된다. 항상, 이게 뭐였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내용을 해보고,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그치? 간격두기. 인간은 당연히 뭐야?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치? 까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지나서 한 열흘 뒤에 한 번 보고, 그죠? 또 한 번 보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이거 알았어! 그리고 이제 1년간 안 보잖아? 그럼 리셋입니다. 리셋돼요. 그래서 적절한 간격으로 몇 번 하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다 실험으로 밝혀진 거예요. 뇌인지과학에서. 실험 다 밝혀진 거예요. 자, 학생들이 독자적 무보조적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봐요. 책을 읽고 대충 써봐. 몇 번 이렇게 써봐. 그러면 약한 자극을 여러 번 하잖아? 그러면 쉽게 새겨져요. 쉽게 새겨지는데 쉽게 휘발이 돼요. 어떻게? 강한 자극. 굉장히 어렵고 생각을 깊이 하고 되게 어렵게 풀면 뭐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죠? 오래 간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자, 인지적 확장의 절벽 끝에 자, 어려운 문제 딱 놓으면 14세 학생의 80%의 변수가 이해 불가능해 보이는 올림피아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학생의 인지적 확장의 절벽 끝에 정확하게 서 있다.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풀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온다는 거야. 자, 포기하지 않는 행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가설을 시험하고 다른 개념.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다른 개념이 내 깊숙한 곳에 있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거대한 논리,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의 논리와 연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반복 훈련해야 된다. 자, 문제의 최종 풀이는 대뇌 피질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업그레이드. 결국 우리 뇌에 신경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거를 하면은. 그죠? 그게 진정한 공부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야. 학교에서 너무 이제 쉽고 그냥 단순 암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야. 자, 만약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고 외우면 그냥 편해요. 외우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단순히 외우지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꼭 이게 답이 돼야 돼? 답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가 그쵸? AI를 설계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 단계에서 보면 안 좋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근데 지금 뭐 인간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 에너지 충분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능동적으로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 자, 학습된 근면성은 영역 특수적이지 않다. 분과 행단적 과학 현상을 해독하는 깊은 권태와 강렬한 노력을 견디도록 성공적으로 조건화된 학생은 훗날 전혀 다른 도전에 자연스럽게 인내를 적용한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학생은 결국 뭐야? 다른 내용, 다른 환경에 가서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문제 하나 잘 해결해도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도 다 연구한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 평생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야. 내용 많죠, 그죠? 네. 오케이.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물리 문제 몇 개 더 풀어주고 몇 개 암기 더 시키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1차적으로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자소서가 통과가 되면은 학습을 받는 거예요? 자소서 필요 없어요. 진짜요? KJSO는 그냥 신청만 하면은 그냥 바로 시작이에요. 대신 뭐냐면 1차 시험을 보잖아. 시험에서 걸러지는 거야. 자소서를 내는 이유는 뭐다?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칠 만한 학생인지 찾는 거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얘는 테스트 통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면 신청하면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수업 받고 수업 받고 근데 다 어차피 인터넷에서 하니까 굳이 이제 걸 필요는 없는 거지. 인터넷에서 해서 평가를 하니까 힘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걸러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네. 일단 다 받는 거야 무조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안녕. 힘들어요? 네.